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런데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하락의 어떤 정도, 강도가 굉장히 크지 않았나 싶고요. 어, 미국 시장이 일단은 너무 크게 빠졌습니다. 그쵸? 나스닥이 5%가 빠졌으니까 지수가 5% 빠지는 경우는요, 이거는 종목별로 그냥 한 7, 8%씩, 한 10%씩 그냥 막 빠진다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올랐잖아요? 그, FOMC 지나간 이후로. 그런데 이제 오늘 빠진 이유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갈 테니까 지금 0.5%포인트를 올렸는데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 연말 뭐 계속 올린다는 거니까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어제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죠. 특히 주식시장에서 그야말로 이제 실제로 실적을 보여주기보다 미래 가치에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갔던 뭐 게임주나 바이오라든가 뭐 또는 뭐그 하여튼 여러 가지 업종들 중에 특히 게임과 바이오가 거의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가장 불리한 업종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오늘 딱 그 바이오와 게임 두 업종이 거의 다 거의 다 빠졌는데요. 그 두 업종이 거의 시장의 하락을 거의 주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 한 80여 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지금 퇴출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도 굉장히 나쁘게 작용했어요. 장중에. 중국 증시가 오늘 뭐 상해 종합이 2% 넘게 빠졌고 항생 지수가 3.8% 빠졌으니까요.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이 항상 밤에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아침에 오전장에 미국 증시 흐름대로 가다가 중국 증시에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 가뜩이나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장 초반에 굉장히 흔들렸는데 그래도 아침에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 그 기업들 흐름이 이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후장에 좀 많이 밀렸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고 너무 당혹스러운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 우리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위메이드가 뭐 10% 이상 또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오히려 오르다가 좋은 흐름으로 오르다가 갑자기 오후에 빠졌는데 저도 이제 오늘 오전에 위메이드는 좀 매도를 했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좀 매수를 해서 결국은 비중이 약간 줄어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하도 매매를 많이 해갖고 이제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평단가 좀 낮췄고 그냥 또 몇 차례 그 급락을 많이 겪다 보니까 오전에 팔고 오후에 다시 사고 왜냐하면 그 월요일날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흐름을 좀 계속 반복을 하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오전에 원래 팔려고 하다가 흐름이 너무 좋아서 놔둘까 하고는 이제 오후에 좀 일이 바빠가지고 에코프로비엠은 아예 신경을 쓰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빠진 이유가 사실 시장의 압력이기도 하고 오늘 그 나왔던 뭐 유상증자 권리락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게 사실 그 발표가 되고 그 이제 실제로 상장되기 어, 전까지 악재가 이제 돼요.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현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에코프로비엠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갑자기 그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상증자, 그리고 유상증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이어서 그 무상증자까지 이제 하죠. 그래서 유무상증자가 나왔을 때, 유상증자는 처음에 발표하고 실제로 좀 악재로 작용을 하다가 그 주식이 상장되는 순간 이제 좀 나중에 뒤늦게 호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성공리에 끝나서 그 기업이 목표로 했던 자금을 얻게 됐을 때, 그럼 투자를 하거나 어떤 뭐 매수 그 거래를 하거나 뭘 사거나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굉장히 호재가 되는, 나중에 호재가 되는데, 또 무상증자는 반대로 발표 나오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장될 때 그 증자한 물량이 상장되면 주가가 희석되니까 나중에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혼재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그 유무상증자의 그냥 그 자체보다는 그걸 뭐에 쓰려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의 목적, 무상증자는 왜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다 아주 그 장밋빛 미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아마 진정을 찾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움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위메이드인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 이 금리 인상기에는 좀 잘 가기가 어려운,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게임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오히려 오늘 카카오 게임즈를 조금 매수를 했거든요.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했던 이유는 외국인이 사더라고요. 위메이드 외국인이 오늘 엄청 팔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또 외국인이 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는 그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반등이 나올 때 이제 게임주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 반등이 나올 때 도대체 어떤 종목이 갈까, 이거를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카카오 게임즈를 좀 샀는데 그거를 이따가 같이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주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카카오 게임즈를 하나 더 추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227종목이 올랐고 655종목이 빠졌습니다. 1.23%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100 종목이 1.48% 빠졌으니 총 상위주들이 좋지 않았고요. 코스닥은 306종목이 올랐고 1088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76% 하락. 그런데 코스닥 150 보면 2.35% 하락.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빠졌는데 오늘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거세게 매도,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더 거세게 매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0.51% 올랐고 국제유가도 0.42%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5월의 FOMC 직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미국 증시의 하락 마감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중국 80여 개 기업의 뉴욕 증시 퇴출 및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 약세 심화되는 등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의 급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의 지수 하락 마감. 어제 미국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에 급락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지수는 원달러 환율의 1270원 돌파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장중에 낙폭을 확대했다. 그리고 오늘 수소법 개정안 통과. 오늘 아침부터 그 두산 퓨얼셀이나 상하 프론테크나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 걸 보면서 이걸 사고 싶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오늘 위메이드 좀 대응하고 그럴 때 이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을 좀 샀으면 좋았을 텐데 고민하는 사이에 막 엄청 치고 올라가고 이래서 좀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총상위주 보면 그래도 제법 괜찮아요. 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삼성 SDI, LG화학, 기아, 셀트리온 4종목이 올랐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도 보합으로 마무리했는데 반면에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크게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HLB하고 동진세미캠이 1%대 올랐고요. 동진세미캠이 지금 시총 15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시젠과 또 뭐가 있었죠? 시젠하고 또 뭐 있었죠?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네.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 16위가 지금 JYP 엔터가 있었죠. 참. 그리고 시젠, LX 세미콘,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지금 총 15위권을 위협하던 종목들인데 동진 세미캠이 촥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 종목 보면 위메이드가 11%, 또 펄어비스가 거의 한 5%, LNF도 4.5%, 에코프로비엠도 4.15% 많이 빠졌고요. 코스피 업종 보니까 종이목재 업종이 1.37% 올랐는데 영풍재지 15%, 한창재지 2.53% 올랐고요. 하락한 업종 섬유의복 업종 2.34% 빠졌는데 원림 그리고 태평양물산 5%대, 성한 4%대, 한세실업 3.23%, FNF 2.94% 많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제일 좋은 업종이 0.3% 빠진 운송업종인데 3일 1.04%, 선광 0.83%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4% 넘게 하락했고요. 그 중심에 위메이드가 10.97, 위메이드 맥스가 7.14, 포바이퍼 7.13 이런 식으로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유유제약 삼총사가 나란히 많이 올랐고요. 일동홀딩스도 1.15%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가 5%대, 녹십자가 4.24%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 아스타가 3.66, 강스텐바이오텍 2.21, 원바이오잼 1.32%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한국 BNC가 11.75% 폭락을 했고요. TNR 바이오팩 7%대, 바이오 FDNC, 케어젠, 휴젤까지가 6%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 나스닥 보면은 이렇게 빠졌는데요. 이 음봉의 끝에 오늘 사실은 4.99% 빠졌지만 장중에 6.03%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저점 부근에서 딱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걸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장 막판 30분 동안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좀 흐름이 나쁘지 않을 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공매도는 2,791억 원이 늘었고 카카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거래 대금이 늘었습니다. KMW,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RFHIC 오늘 5G 종목들 4종목이 어제 과열 종목 지정이 됐었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카카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렇게 많이 거래 대금이 많았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위메이드, 안랩, 카카오게임즈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KI 테크놀로지, GS리테일, 메리츠증권, LG생활건강, 넷마블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스튜디오 드래곤, ITM반도체, 서울반도체, 다나와, LX세미콘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 11% 하락한 위메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위메이드 이렇게 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요. 1분기가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265억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1285억 원의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 비해서 4억 원 정도가 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액은 68%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1분기 실적 시즌 지나가야 된다. 2분기에 영업이익이 450억 원, 67% 성장. 3분기에 513억 원, 194% 성장. 그래서 위메이드는 1분기 실적 시즌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후려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 6만원대 초반까지 빠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차트 모양이긴 한데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 대응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뭐 오늘도 손실 확정 지으면서 계속 이제 오전에 덜고 그 다음에 좀 빠지면 사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계속 뭐 손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오전장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죠. 제가 오늘 그러니까 저는 매도할 때 이걸 매도합니다. 뭐 얼마에 걸어놨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그게 이렇게 하락세일 때 계속 사면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위메이드를 맨 처음에 매수할 당시만 하더라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은 거기서부터도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최고가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한 7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야, 이런 폭락에도 더 빠질 게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근데 어쨌든 그 원인은 바로 이렇게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정말 최악인 거죠. 역성장을 하니까. 자, 그런데 더 안 좋은 게 뭐냐?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한 달 전에 1218억에서 1285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영업이익은 석 달 전에 684억 원에서 한 달 전에 295억 원으로 뭐 완전히 줄었는데 265억 원으로 더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위메이드의 1분기 실적 전망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얘네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하니까 세력들이 당연히 들어오지 않고 개인만 꼬이면서 완전히 폭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연간은 어떨까? 아까 2분기 이후에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질까? 매출액 6,371억 원, 90%가 늘고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1,792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가 늘 걸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은 너무 좋은데 시장에서는 지금 1분기 실적 우려, 그 다음에 게임주 전반적인 어떤 안 좋은 미래, 그 다음에 금리 인상기에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잘 못 가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연간 그 컨센서스의 시계열 이 변화 추이를 보면 매출액은 한 달 전보다 100억 원, 140억 정도가 늘었고요. 석 달 전보다는 350억 정도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석 달 전에 3,300억에서 한 달 전에 1,922억, 지금 어제 1,792억으로 지금 한 석 달 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당연히 주가도 한 절반 가까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근데 이렇게 1분기 실적,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크게 아주 터진 그런 경험이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안 좋아질 더 점점점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주가가 잘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떨까? 이제 2분기 실적을 제가 1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보려고 하는데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으니까 2분기 실적. 자, 영업이익이 633억 원. 그러면 한 달 전에는 어땠을까? 545억 원이었어요. 근데 90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액은 한 달 전에 6,700억, 석 달 전에 5,900억, 6개월 전에 5,500억에서 지금 이번 어제 나온 거 보니까 8,489억 원. 매출액이 엄청 높아요. 이제 분기 매출이 1조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계속 잘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나온 공시 몇 가지를 좀 봐야죠.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유상증자를 이제 할 자격이 생기는 사람이 6월 13일 날 이제 확정이 되는데, 예정 발행가가 38만 7,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이 청약을 하실 분들은 38만 7,600원에 한 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격을 보면 밑에 보시면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0.0564418955주예요. 그러면 자 100주 가지고 있으면 5주겠죠. 여기다 100을 곱하면 5.6 뭐 얼마 되니까. 그럼 1000주 갖고 있으면 56주가 되겠죠. 10,000주 갖고 있으면 564주. 이런 식으로 여기에 곱하기 이제 배율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주라도 받으려면 18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주를 갖고 계신 분이 한 주를 38만 7,600원을 내면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인데 구주주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 팔고 6월 13일까지 갖고 있으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여기에 청약을 언제 할 수 있느냐? 6월 16일과 17일 날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누구한테 하느냐? NH투자증권 본점 또는 지점 또는 HTS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상장하느냐? 7월 7일 날 상장을 합니다. 이 에코프로비엠에 이제 38만 7,600원씩 내서 받은 그 주식이 7월 7일 날 들어오는데, 자, 문제는 오늘 역시나 나온 겁니다. 권리락. 이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이 언제 나오냐? 5월 9일 날 나옵니다. 미리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에코프로비엠의 주식 그 주가가 그냥 49만 1,300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아까 7월 7일 날 이제 계좌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너무 뭐 유상증자 받으면 좋겠다. 싸니까 뭐 좋겠지만 나는 7월 7일 날 내 계좌로 들어오는 이 유상증자 앞으로 2달 정도를 이렇게 묶이고 싶지 않아. 난 다른 거 투자하다 다시 들어올래.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장 내일 권리락이 생겨버리니까 49만 1,300원이라는 이제 시초가로 이 주가가 매겨져 버리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가의 막판 이제 이 급락의 원인이 아마 그런 게 약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사람 심리인데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경우가 뭐 많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은 유상증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상증자를 하는데 무상증자를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까지 뭐 받아서 뭐 100주면 5주, 1000주 갖고 있으면 56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무상증자를 입금을 해서 받은 다음에 그 무상증자 한 것까지 포함한 전체 보유 주식에 곱하기 3, 3주씩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주 갖고 있으면 3주를 주고 총 4주가 되는 거죠. 10주 갖고 있으면 30주, 뭐 100주 갖고 있으면 300주를 준다는 겁니다. 언제? 7월 15일 날. 그러니까 7월 7일 날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7월 8일 날 아니죠. 7월 15일 날 무상증자까지 들어오고 나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그 유무상증자가 이제 다 모두 끝나게 되는 건데 그게 7월 15일 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에코프로비엠의 일단 무상증자를 한 주당 3주씩 하니까 일단 그 무상증자 권리락도 거의 3분의 1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덩치 큰 지금 49만 원 뭐 이 정도 가는 뭐 45만 원 정도라고 치면은 한 15만 원, 한 16만 원, 49만 원이면 16만, 17만 원 정도, 한 16만 몇천 원 정도의 그 주가로 떨어지죠. 그러면은 나는 그동안에 한 주 이 에코프로빔 한 주 사볼까 하면 5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좀 싸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저거랑 똑같죠. 주식 그 분할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어쨌든 이 덩치 크고 미래가 밝은 애가 이제 주가 한 주당 가격이 싸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괜찮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여기 그 청약을 하는 건 아까 이제 NH투자증권 본 지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뭐 HTS, MTS 등등으로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청약을 하겠다 하는 분들은 6월 21일과 22일이라는 거 이렇게 공시가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파란 색깔 글씨는 뭐냐면 이 기존에 공시하지 않았던 내용이거나 공시했던 내용을 이제 수정할 경우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유상증자 아까 보니까 유상증자 대금이 굉장히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그거 참 보여드린다는 게 이제 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빚을 갚는 부채 탕감하는 것도 300억 원이었는데 320억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기존의 운영자금도 이제 좀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영자금이 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에 쓰려고 하는 거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225억 5693만 4400원. 그래서 이 대금을 이번에 전체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대금 중에 이만큼 1225억 얼마치를 양극 활물질 제조 관련 원자재인 전구체 및 수산화 리튬 구입 대금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올해 7월에 원재료 이제 구입 예정이 이렇게 4,600억 원어치를 구입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워낙 많이 지금 수요가 있고
여기저기서 워낙 뭐 여기저기 주요 납품처가 삼성 SDI잖아요. 삼성 SDI 쪽에서 굉장한 많은 수요가 이제 있는 거라고 미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갑자기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도 막 수입해야 되고 사다 써야 되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어 뭐 우리는 가늠하기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와 굉장히 많이 필요하구나. 아주 뭐 어마어마한데 그동안에 시설 자금 많이 투자했던 것에 뭐 더해서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그 폭발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 유상증자, 뭐 부상증자 하고 있는 이 모든 방향성이 주가의 한 주당 주가 접근성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조달을 한다는 그런 거라서 나쁘지 않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감안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고맙게도 외국인 기관에 양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이 오늘 엄청 팔아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46,000주 매수가 들어와서 결국 500원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는 기관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이 약간 매수, 개인이 많이 매수하면서 정확히 6만원까지 빠졌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죠. 제가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이 되게 좋아지고 헬스케어는 좀 안 좋아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만원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6만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제약은 외국인이 많이 사고 개인이 조금 덜 사고 기관은 여전히 팔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은 1600원 빠졌습니다. 가장 좋지는 않았지만 수급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위메이드 오늘 개인만 33만 주 매수를 했고요. 이 정도면 최근 그러니까 4월 28일 이후 5일 동안 개인이 팔았던 거 다 채웠고요. 외국인도 한 5일, 6일, 5일, 6일 정도 샀던 거 다 토해냈고요. 기관은 4월 26일 날 이후 매수했던 물량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확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11%라는 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자, 누가 이걸 털었을까? 외국인과 함께 연기금과 금융투자 엄청 팔아치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오늘 개인이 많이 매수했지만 역시 외국인이 또 덩달아 16,000주 매수를 했고 기관만 팔았는데 에코프로비엠은 기관이 사모펀드가 많이 팔았습니다. 투신은 개인들 펀드 자금 같은 거니까 결국은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이 2,500주 정도 샀고 뭐 크게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크게 하락한 것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Y젠터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계속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주가 흐름은 나쁘진 않았어요. 좋았는데 매 수급 자체가 그냥 강한 수급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짓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오늘 매수했다고 하는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 외국인이 15만 7천 주를 매수를 오늘 했고 기관이 많이 팔았죠. 연기금 사모펀드 금투가 매도를 이끌었는데 그 매도세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이 커버를 해줬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57,000원, 뭐 100원, 57,000원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밑에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시간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59%, 1,000원이 빠진 16만 8,500원. 헬스케어 0.5%, 300원이 빠진 59,700원. 이제 6만원 깨질 가능성이 높죠. 제약 0.58%, 500원이 빠진 85,900원. 위메이드 보합으로 마무리를 해서 이제 이 정도면 바닥이 아닌가 하고 뭐 계속 바닥 말씀드리는데 정말 더 빠지기 어려운데 이렇게 빠져요. 야,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 금리 인상기에 절대 얘네들을 사주지 않습니다. 너무 아무리 많이 빠져도 더 사주지 않아요. 냉정합니다. 에코프로비엠 0.02% 100원이 오른 49만 8,600원. Y젠터도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정확하게 바닥 딱 출발한 가격대가 21선까지 그러니까 동시호가에서 21선에 딱 기대서 출발했는데 역시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헬스케어 6만원이라는 지점이 아주 낮은 지점도 아닌 게 57,000원대까지 빠졌던 그 2주 전에 빠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 있겠다. 한 57,000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도 뭐 모양 똑같지만 음봉으로 오늘 시초가보다 낮으니까 음봉이고요. 역시나 조금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메이드는요 이렇게 길게 작년 급등 시작하기 전부터 쭉 보면은 이제 뭐가 보입니까? 현재 맨 오른쪽 주가 현재 주가에서 뭐가 보이죠? 아래쪽에 481선이 보입니다. 481선이 5만원대 후반입니다. 59,800원인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지금 현재 이런 추세가 6만원대 한 초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첫 번째는 7만원에서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 숫자가 앞 숫자가 바뀌는 거는 좋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메이드가 그냥 8만원대 간신히 올라갔는데 바로 뚫고 72,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온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징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당연히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지점이 밑에 481선, 여기서 481선이 있는 데까지 빠지면 이거는 진짜 더 빠질 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코프로 BM 어제 사실은 이렇게 음봉으로 위아래 꼬리가 비슷한 십자형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매도 신호거든요. 차트를 뭐 조금이라도 볼 줄 아는 분에게는 이거는 그냥 딱 매도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가격이 사실은 52만원 안팎이라는 가격이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을 생각하면 31만원대 생각하면 지금 벌써 52만원이니까 주당 20만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더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전고점 57만 5천원 정도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10% 정도 빠졌을 때 견딜 수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뭐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98,500원에 마무리했고, 시간에도 이제 약간 올랐는데, 사실은 오늘 동시호가 마지막 호가 때 49만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49만 9,200원이 5일선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이제 5일선까지 밀린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약간의 그냥 약간의 조정 정도, 눌림목 살짝 나온 정도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여기서 좀 더 밀려서 11선, 21선까지 밀립니다. 그게 47만원대 한 중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지만 저는 5일선 지지 바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그 종목 이슈는 살아있고, 그런데 시장이 눌리면서 같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YG도 오늘 되게 좋은 흐름이었는데, 오늘 YG도 역시나 어제처럼 또 그저께처럼 계속 그 121선 위쪽에 121선에 이제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21선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21선, 121선이 위쪽에 거대한 매물벽으로, 저항벽으로 이렇게 그 짓누르고 있는 그런 형태가 2주일째 좀 이어지고 있고요. 241선, 분홍색 241선을 놓고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종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더 빠지지 않고 계속 찔끔찔끔거리면서 움직이다가 시장 흐름이 개선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금리 그 인상 시기라는 것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를 완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오늘 위메이드가 11%가 빠지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분들, 그렇게 못한 분들은 여기서 50%가 더 빠지든 뭐 90%가 더 빠지든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건데요.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오히려 대응하기 어려웠던 건 에코프로 BM이거든요. 에코프로 BM이 장 초반에 그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냥 막 빠져가지고 이거는 차트를 보고 있어도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위메이드 같은 거는 오늘 종목 대응이 사실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기 때문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 거. 그러니까 미국 증시 당연히 보고 오늘 시초가라기보다 이제 오전 장에서 좀 비중을 줄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장중에 좀 털다가 조금 찔끔 올리고 털다가 찔끔 올리고 그러는데 그 중에 뭐 저는 뭐 몇 번 계속 사고 팔고 계속 이제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오늘 11%가 빠졌는데 11%의 하락을 다 맞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단가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지금 72,000원대 얼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팔고 사고 팔고 사고로 반복을 했지만 장 거의 막판까지 원래 어제 갖고 있던 물량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유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막판에 좀 많이 채우긴 했습니다. 근데 이 왜 채우냐? 결국 더 빠질 거라고 말하면서 왜 채우느냐? 안 빠질 수도 있잖아요. 더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안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 빠질 거 왜냐면 지금 가격대가 워낙에 바닥인데 여기서 더 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도 그거는 제한적으로 빠지겠죠. 빠져도 20만 원대 중반 가던 게 지금 7만 원이면 사실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고 매수를 해 놓는데 다음에 더 빠지면 또 미국 시장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이요 오늘도 선물 지수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추세 타는 거예요. 하락 추세를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까 0.6% 정도 빠지는 거였는데 지금 0.85 나스닥이 선물이 0.85%까지 내려갔거든요. 1% 정도, 0.86 지금 0.87 막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미국 시장이 오늘 만약에 뭐 한 1.23%, 1.5% 정도 빠지고 대형주들이 또 뭐 2, 3%씩 빠진다고 했을 때 내일은 우리 시장 더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게 어디까지 빠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기는 주식은 하락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브리핑 멤버십방에 써드리는 브리핑에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다, 밀릴 때가 아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도 한창 제일 많이 계좌 굴릴 때보다 엄청 많이 줄어 있어요. 지금 오늘 같으면은 또 이제 강원랜드 최근에 많이 늘렸던 강원랜드 같은 종목이 뭐 약간 그러니까 디딤돌 같은 역할 주가가 많이 안 빠지니까 오늘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뭐 나쁘지 않았던 하루일 수 있었어요.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했네요. 강원랜드.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분봉으로 보면 진짜 어이없게 12시 18분부터 사실 가장 많이 빠지기 시작한 거는 1시부터예요. 1시부터 그냥 주르륵 1시부터 1시에 51만 7,500원이었으니까 1시에 그런데 뭐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1시 57분 무렵에 1시 59분 무렵에 49만 6천 아니죠. 이때가 아니죠. 1시 59분에 49만 6,400원. 여기가 바닥이었군요. 49만 6,400원이 바닥이었군요. 오늘 너무 많이 빠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락세일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또 상승 반전할 때 비중을 좀 늘리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견디지 않으면 그냥 다 두드려 맞으면 나중에 결국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살짝 고민인 게 오늘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 같은 종목을 사면서 이제 원래 갖고 있던 현금을 좀 더 투입을 했는데 이럴 때 이런 현금을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했을 때 빼야 될까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까 이런 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으로는 수익이 많이 나 있지만 그거를 언제 정리할까도 좀 사실은 되게 고민이고 오늘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들은 몇 분이 오늘 매도하셨어요. 그것도 상당히 높은 50만 원 넘는 가격대에서 51만 원대 이상에서 또 매도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고민되시면 매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하지 않아도 고민한다기보다 믿음이 있어도 잘 갈 거라고 믿음이 있어도 짧게는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법이거든요.
그 뭐 51만 원 정도 그 수익률이 지금 뭐 많이 나신 분은 43%, 조금 나신 분이 뭐 35%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일부 그것도 이제 다 판 게 아니라 일부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자. 이건 좋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후에 막 무너지고 나서 아유 저도 좀 같이 팔 걸 그런 후회를 살짝 좀 하기도 했는데 뭐 저는 결국은 전고점까지는 갔을 때 좀 팔 생각이어서 약간은 더 들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좀 더 빠지면 뭐 좀 뺄 수도 있고요. 좀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에코프로 BM은 잘 갈 것 같아요.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유일하게 이제 좀 든든하게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비중을 높여서 갖고 있는 바람에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힘든 금요일이었는데요. 이제 뭐 토일 이틀 동안 좀 잘 추스르고 또 정리를 잘 하셔서 다음 주 장에는 아주 수익을 크게 내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